우리 지금 시간 남아서 한가해서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다르게 자기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씩 좀 훌륭해지게. 그런다면은 많이 안다고 해서 책이 읽히는 것도 아니고 작가의 정확한 의중을 알아야 책이 읽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고, 어, 내가 지금 뭘 보고 싶은가가 찾아야 될 그 참고 자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떡갈나무, 자작나무, 나무가 많구나 해서 일단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미야자와 겐지가 어떻게 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바라보는가만 연구를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은 가는 거니까 아직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그때 더 찾아봐야 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떡갈나무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테 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좀 찾아 좀 이렇게 좀 멀리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어쌤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공부하는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정보에 압도됩니다. 기현쌤한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작은 거라도 이 문제 좀 해결하자라든지 이렇게 가시면은 그 재기발랄한 그 관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시선을 두시는 게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따로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저의 벽을 부수고 가게 되는 요 중간 서사를 막 떠들떠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우리가 너무 없고요. 그걸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학교로 또 그 대지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원쌤 쓰신 글에 뭐가 있냐면은 향원쌤 쓰신 글에 우리 나중에 진짜 그 돈 좀 모아가지고 여태 형 가요. 거기가 일본의 티벳이라고 오지 중에 오지고 하여튼 뭐 진짜 힘든 동네래요. 그런데 가서 이 소설이 나왔구나 이런데 그 형쌤 글에 자 돼지가 자기를 준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돼지네 농장 갑시다. 숲에도 위계가 있고 학교에도 위계가 있는데 숲에 있는 용은 너그럽고 학교에 있는 교장은 잔인해.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다 있을 건 다 있는데 미묘하게 지금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돼지학교, 농업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글 쓰실 게 너무 많죠. 농업학교에 간다. 그런데 어, 자 357쪽에 보면은 돼지가 너무 선박하다. 이 수식에 이게 지금 저 재밌었는데 이 수식에의 끝에 짧은 털이 달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이 수식이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건데 뭐랄까 대단한 지성이죠. 대단한 지성.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이 지금 저기 뭔가 저게 그 다음에 357쪽에 돼지는 정말로 섬뜩했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여기가 제가 요 부분을 이게 연하쌤의 부분 같아요. 연하쌤 느끼는 그게 동정이라기보다 단어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좀 공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네가 나랑 안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두렵죠. 두렵죠. 그 상태감. 그렇다. 일단 이제 갑니다, 우리. 그래서 358쪽에 보면은 저녁이 되니까 기분이 좀 좋아져. 그런데 저희 지금 이상한 보이스가 들어가는 걸 아시죠? 이 말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지가 돼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돼지 얘기를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모르는 게 되게 많지. 다 가자. 이 사람 지금 헷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상태 헷갈리는 요 관점과 관점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그 동화가 쓰여진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해도 돼지의 기분이기 때문에 사과처럼 사각사각하거나 푸른 하늘처럼 빛날 리는 물론 없다. 회색 기분이다. 좀 차고 투명하다. 정말로 돼지의 기분, 저는 이걸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데 돼지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이 보이스가 사과 아니겠지. 회색인데 어떤 느낌이 들지? 지금 문장이 계속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
지금 이 보이스가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모른다는 거는 다가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 절대 알 수가 없구나 하는데 모른다 치고 가자 이런 거랑 지금 다른 거죠. 요런 식의 이제 관점을 넘나든다는 게 절대로 우리가 연하쌤을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제가 소영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조건가면 이걸 그런데 완전히 모르지 않는데 다가가려고 했을 때만 아 이게 극복되기가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보는 이거 천천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상상하기 어려운 게 연하쌤 몽둥이로 맞았을 때 무엇을 느낄까 하는 건데 연하쌤은 지금 느끼셨잖아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거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이 그 콩이야말로 좀 고유한 거여가지고 거기가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그 요 느낌 있다고 여기 니체도 고통이라든지 여기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한 게 이 나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감을 되게 막아서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상황은 내가 파악이 되는데 진짜 그때 네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느낄지는 알 수가 없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런 데에 대해서 이게 관점의 한계를 존중을 할 때 고통이 그런 하나의 좌표가 된다. 그러면 연하쌤 진짜 더 갑니다. 네가 나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상황은 비슷하더라도 정말 나랑 다를 텐데 우리가 더 이해할 길이 없구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국면을 연하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지금 연하쌤의 그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너무 공감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해석을 더 천천히 가면은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연하쌤 이해를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드렸죠, 연하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데이지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되게 슬퍼. 이런 거 지금 연하쌤 어떠십니까? 음, 음, 그 할게 벽 이런 게 슬프다.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연하쌤이 써주신 거에 이제 더 가는 거죠, 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를 내가 이게 좁힐 수 없으니까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지. 어쨌든 못 건너지만 그래도 그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르지 않은 존재라면 더 자세히 봐야지.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몸을 뚫어지게 본다. 그 다음에 359쪽에 아 무섭다. 아, 무서워. 그 다음에 승낙성. 근데 돼지가 이게 이제 이 위험한 동화인데 돼지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돼지가 죽다니 슬퍼 이런 거는 되게 소박한 해석이다. 그 해석 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가 되면은 인간은 똑똑하니까 그럼 안 죽어도 당연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화를 안 읽도록 애써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가 이렇게 기현쌤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359쪽의 밑에서 제 돼지의 몸을 뚫어지게 보는 시선이 있다. 요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장군님 있지 않습니까? 북두 장군인지 완전히 풀이 된 얼굴. 어쩜 그렇게 동화를 재밌게 썼을까? 거기도 눈이 문제였죠.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모욕한 거잖아요. 좀 덜 더러워서. 그런데 눈빛이 문제인데 꿰뚫어 본다. 이런 눈 아니다. 이렇게 막 신문하듯이 이런 눈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되게 웃긴데 도장을 찍어라. 이게 약간 변질된 거예요. 자 원래 용이 도장 안 찍어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일단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먹여줬잖아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연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내가 줬으니까 너도 돌려줘. 그런데 우리가 그 수파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그 사냥꾼 있었잖아요, 숲속에서 곰한테 먹힌. 내가 너를 많이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너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숲에서 일어나죠.
먹었으면 먹이로 들어가라. 이렇게 대칭을 맞추는 운동이 있다. 근데 농업학교에서도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먹여줬으니까 너도 우리한테 고기를 내놔. 근데 이게 그 상황 자체가 억지인데다가 되게 여긴 상황이 억지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속에서도 먹은 자는 먹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칭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 쪽으로 그게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맞지만 폭력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폭력을. 그래서 어, 재미가 있네요. 이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뭐를 해줬으니 돌려줘. 이게 맞는 말인데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구성이 된 경우를 보고 가야 된다. 그거는 어떤 대의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62쪽엔 다른 건데, 그런데 우리 연하쌤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 대신 이제 자기가 괴롭고 슬픈 건데, 돼지는 지금 자기가 괴롭고 슬픈 거예요. 아까 용은, 자, 향원쌤 더 가할 수 있게 돼. 용은 지금 자기가 괴롭고 슬픈 게 아니라, 돼지는 지금 자기가 먹힐까 봐 슬프고 괴로운데, 용은 자기가 먹힐 것을 받아들이면서 용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 때문에 죽을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형원쌤 돼지랑 용을 가지고 미야자와 겐지가 많은 얘기를 한다. 자,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돼지가 요 362쪽에 밑에서 한 8제째 올라가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용은 이러니까 숨을 참자. 이러니까 움직이지 말자. 이런데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아, 괴롭다. 내 몸을 깨뜨려 보고 있어. 아,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이 지금 완전히 그 폐쇄공포증이랄까?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와 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 괴롭구나. 이게 어 불쌍한데 이게 완전히 갇히면 이런 상태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어쩌면 좋아? 그래서 두려움, 자, 아까 지영쌤이 쓰실 것 중에 왜 관점을 넘어야 되냐. 이게 위계,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 관점에 갇히면 결국 치달을 게 이 관점에 그 폐쇄돼 가지고 완전히 그 정신줄을 놓는 위험이 있죠. 그 아주 위태로워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365쪽에 돼지가 물어요. 왜 죽나요? 제 바람에 죽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싫어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고 어차피 개와 고양이보다 못했다고요.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살이 빠집니다. 아 이게 굶어.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미야자와 겐지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미야자와 겐지한테 생에 대한 부정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되게 많다. 우리 읽었던 것 중에 쏙톡새의 별처럼 아 이런 걸 다 먹느니 숨만 쉬어도 내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데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하면서 저 별이 되려고 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 난 먹히고 싶지 않아. 지금 제가 아주 꼬아가지고 지금 돼지를 이렇게 몰아가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아, 난 먹히고 싶지 않아. 동시에 그렇다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먹이가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 좀 신톡새의 별이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먹이가 안 되겠다는 저항인 거죠. 요거는 그래서 소설사에도 많은 게 있는데 금식 계열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 계열의. 그래서 크루트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소설도 있고 저 위대한 카프카의 단식 광대도 있고 굶주린다라는 거를 소설로 많이 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굶는다, 굶는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부정하는 걸로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막고 그 다음에 추위에 견딜 수, 그 다음에 이제 비웃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되게 불쾌하다, 바보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작품이 하여튼 농업학교의 돼지가 잔혹하다는 점이 있고 돼지의 고통이 되게 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돼지 자체에 대해서 먹히는 자인데 되게 아찔하게 그려지고 있다.
요런 게 되게 생각해 볼 거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앞에서 우리 읽었던 두 선생님의 글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왜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떠올리게 하지인데요. 이거를 그 음식을 떼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비웃기게 주입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숙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웃기하고 이 수면 내시경보다 예를 들면은 연명치료 장치라든가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왜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교제 받고 애들 뭐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저런 게 비육 아닌가? 뭐 요런 식으로도 지금 먹는 억지로 막 먹이는 거죠. 요런 거. 자, 지금 한숙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저는 관점을 이제 다른 관점을 가져본다는 게, 그게 이게 1대1 입장에 대한 교환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이게 조금 더 다채롭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에 네네네. 대해서 조금 보게 됐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뭐 사육이라는 관계가 비단 동물한테만 일어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저도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약간 비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약간 잘못된 비유로 되게 들어간 부분인데 예, 그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관점을 넘어가는 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 서사들 있잖아요. 용이라든지 돼지가 먹혀지는 네. 거.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전혀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주시니까 조금 오히려 이 미야자키와 겐지의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어디쯤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선생님의 어깨에서 약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이야기에 약간 조금 네네. 오늘 읽은 내용을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잘 아니요. 이야기를 예,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만들어 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 아주 처음부터 그 탄탄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얘기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아 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드세요? 이게 돼지가 먹이가 되는 거를 거부하는 게 이제 '아 그게 슬프다.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슬플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어주 지 못하는 어쨌든 그 위치? 돼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게 또 보이고 슬픔보다는 좀 냉정하게도 볼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굉장히 그래서 이 작품이 비육이 너무 끔찍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어떤 미야자키 겐지가 막 꽃비가 내리고 돌이 뭐 온갖 보석이 요거보다는 냉정한 태도로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웬만해서 잘 안 물러선다. 그런 느낌도 받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돼지를 비판했는데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요 조건에서 돼지가 굶었기 때문에 요게 되게 카프카적인 독해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가 굶었잖아요. 그 농업학교의 생산성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약간 문제가 생긴 거죠. 굶는 덕분에. 그런데 다시 이 조직이 참지 못하고 비웃기를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인데 어떤 제도는 비웃기를 씁니다. 비웃기. 느낌이 금방 오시죠? 어떤 제도가. 비웃기를 씁니다. 어떤 관점이 비웃기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비웃기를 쓰는데, 그 비웃기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거나 강의를 제시하거나, 야, 받은 거 토해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약간 반항을 해. 그러면 이 학교가 더 좋은 얻어가지고, 학교가 더 잘 굴러가. 아니, 뭐지? 이 카프카 소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놈의 성이고, 이놈의 법원이고, 이게 왜 안 망해? 네, 어떤 관점이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걸 양분 삼아 가지고 더 이렇게 꺼내지는 운동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탈주를 할 건가 이게 그 카프카의 주된 과제라는
그 작가의.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에게도 어쨌든 여기서 이 비웃기가 있는 요 세계에서 살아남지 않도록 여기 세계에 머물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는 과제를 이제 독자로 하여금 갖게 하네요. 아주 미세한 것의 관점들이 서로 어마무시한 방식으로 인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국면은 안타깝지만 뭐 이런 식으로 형생 어떤 말씀을 지금 아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그 관점을 넘나드는 자의 태도, 그게 이제 오늘 그 뽑은 거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근데 이제 냉정한 너그러움인 거죠. 그다음에 기꺼이 나를 내어줄 만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거는 지력, 지성, 그다음에 배움 이런 게 있는데요. 종합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갑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제가 요거로 쓰고 싶은데요. 조금 하나하나를 환기를 한번 해보면서 북수 장군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북수. 북쪽을 수호하는 북수 장군과 의사사명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군님 너무 좋죠. 263쪽에 제가 이거 꼭 선생님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서요. 30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 풍경이 완전히 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 이거 비유가 너무 재밌죠. 그래서 풀이 자랄 데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풀이 자라났어. 이게 요 상태로도 너무 이미지가 좋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의 해석이니까 30년 동안 북쪽만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유리쌤 느낌이 오시죠? 30년 동안 북쪽을 바라보면 얼굴에 풀이 돋아나. 그 지금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기가 한쪽만 바라보면 말에서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확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화석이 돼서 자기가 사라져서. 그다음에 웃긴 거. 내리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왕명을 거역한 줄 알고 배반자 될 뻔하잖아요. 너무 웃기게.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아니 반역이다 돌아가자 이런 거고 자기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30 동안 북적을 바라봤는데 그 결과 왕도 배반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이런 걸 잘 보는 것도 지금 관점 이런 거 어떤 붙박힘 그다음에 내 목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눈도 씻어주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되게 무례하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가고 남의 그 꽃밭 이런 거 막 밟고 가고 그런데 나중에 신선이 된다 이래서 30년 동안 북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다. 그 관점이 자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산이 밑에 중턱 뭐 위에 갈 때마다 다른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서 그런데 그 관점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관점이 계속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제도 있었지만 그 유리쌤의 과제 쓰신 거에 낯선 장소를 건너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 인물들이 풍경을 바꾼다 이런 전체가 우리식의 이론을 따르면은 깨달으려는 노력을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노력을 쓴다라는 것도 있고 기현쌤 거기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작품을 뭐 우글우글이라 그래 왁자지껄이라 그래 이거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미야자와 겐지는 이때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미야자와 겐지가 많은 동식물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는 자작나무가 뭐 하는 상태야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돌이 그러니까 그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막히고 아까 그 단어 막히고 그다음에 뭐 자발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너그러움 이런 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새로 발견을 해야 될 때 미야자와 겐지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독해를 기현쌤 이 작가는 그럼 어떻게 했나 가면 그는 풍경 속에서 장면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이런 것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이 심리학의 근간석에는 제가 생각한 거는 멀리 가려고 했는데 깊이 들어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린다. 정말 이렇게 기후를 가지고 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처음에는 귀찮아서 칼을 뽑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러한 금강석을 발견하게 된 이 왕자가 나중에 그렇죠. 그 293쪽에 보면은
이슬이라고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이 파랑새,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는데, 이슬이 모든 것을 빛나게 하면서 마지막에 293쪽 마지막 문장이 왕자는 조용히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칼로 베는 거랑 몸을 굽히다. 그 향물을 따으며 그 책을 쓰신 선생님의 이끼를 찾아선가요? 그 이끼라는 그 책을, 이끼를 보려면 우리가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작은 거를 본다는 거는 겸손해야 되고, 자기 무릎을 내려놓아야 되고, 고개를 땅바닥으로 내려놔야 되고, 이 왕자가 멀리 보려고 했는데, 멀리 본다는 거는 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시선이 자기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된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을 우리 연하쌤이 아주 좋아하셨고요. 인드라의 그물도 지금 이권 두 번째 부분이 되게 관계, 그물, 뭐 이렇게 만남, 아름다운 상태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중간에 과학, 불교, 도처에 나오는데 이 관점들의 차이가 깨달음으로 모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러기 동자, 그다음에 용과 시인 325쪽, 요것도 재밌죠. 용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뭐를 잘못해가지고, 구석에 나서 좀 읊었는데, 그러니까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내면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과 같은, 용은 아까 선생님들이 해석에 따르면 부처의 화신인데, 용은 그 용이 읊은 뭔가를 듣고 자기가 말하는 존재가 시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문학, 동화의 수준은 그렇게 높다. 근데 용한테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뺏겼어요 이랬더니 제가 훔쳤어요 이랬더니 327쪽에 그때 나는 구름이고 바람이고 그대도 구름이고 바람이고 그러니까 목련 심력의 금강석 요런 앞부분 다 얘기들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우리 논의에서 관점의 충돌하고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깨달음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게 된다. 네 갈래 백합, 저도 꽃을 바치려 했어요. 그 다음에, 얼음과 후광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커서 이렇게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편지, 요까지 하고 일단 가고, 뒤에 그 베스테리아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편지 1, 용 살았던 거 해결을 했고, 편지 2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지영쌤의 관심에도 중요한데 우리가 동등한데 언제 동등하냐면 348쪽에 보면은 저는 짐승과 같은 시분이지만 저는 사주는 분들을 똑같이 공경합니다. 약간 쎄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돈을 내면 다 똑같다는 얘기냐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기술은 없는 걸 보니까 저는 똑같이 공경합니다. 요런 거 만물을 이 제일 자 여기가 요 작품이 문제적인데 용도 똑같이 용의 수준에서도 똑같아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던 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돌을 깨우치게 네가 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어떤 비루하고 찌질한 존재에게도 나를 줄 거야 해서 용 앞에 서면 모두가 동등해집니다. 아무리 이상한 애도. 근데 용이 아니고 청년은 이 전체 세계의 바닥인데 바닥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공경의 대상으로 동등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영쌤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미야자와 겐지가 그 용과 창녀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이런 얘기도 이렇게 프레임에 그려두는 부분도 있고 편지 3 요게 편지 3가 과학이 또 나오잖아요. 과학의 입장에서 모두가 또 동등해지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미야자와 겐지의 과학? 쌤도 혹시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고 과학의 어떤 장점, 어떤 단점, 과학적 세계관의 동등성과 과학적 세계관이 보여주는 관점의 건너기, 이런 게 과학에 대한 미야자와 빈지의 생각을 우리가 좀 탐구하는 일이 우리 가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편지 3. 편지 4가 요 주인공이 딴 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호세하고
춘세, 호세 춘세. 그런데 여기 죽었어. 호세가. 춘세가 6학년이 됐는데 이미 일을 해. 그런데 개구리 따위 짓눌러 버리겠어. 오빠 내 옷을 찢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1쪽에 우리는 모두 핵심은 오래된 형제다. 이 오래된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품어서 만약에 포세를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래서 미야자 겐지가 관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주 넓은 관점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요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서 내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요런 게 편지 4번. 내가 유리쌤을 존경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리쌤에게서 그 모두를 본다? 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관점의 넘나듦, 그 건너감이랄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 그냥 단순히 만물이 연결돼 있다 보다는 해석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래된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친족으로 몰아온다. 피를 나누고 있다. 이게 쉽게 저버릴 수가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으로 보면 기러기와 인간인데 오래된 관계에서는 피를 나누고 있다. 이런 게 애니미즘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했고 숙쌤의 말씀 잠깐 듣고 소연쌤 말씀 듣고 마무리해보고 아니면 네네 자유롭게 해숙쌤 일단 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네. 네. 어쨌든 이거는 되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되게 환상적으로 재밌는 부분도 있었던 약간 뭔가 이게 종합적으로 일편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즐겁기도 했고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부른 게 좀 아쉬우니까 소영쌤이 그럼. 음. 저는 오늘 재밌었고요. 상위 개념, 상위 관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미야자겐지 뭐 모든 게 너무 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지만 이 영적인 느낌이 왜 이게 계속 있지? 계속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됐는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 상위 개념에 대한 사고 실험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끝.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